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묻는 게 있어요. 제가 재건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환자분이 좋아하는 턱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라고 숙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 그 턱을 만들어 줄게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턱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로 물었을 때와 또 본인이 좋아하는 턱을 가져온 거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가 진짜 많아서 제가 그 환자들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말로는 갸름한 턱이 좋다, V라인 좋다 라고 하는데 가져온 사진은 전부 다 U라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U라인이 좋아요. 뾰족한 V라인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은 하신 분이 좋아하는 턱 사진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다 V라인이에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턱 사진을 한번 가지고 오셔 보세요 라고 하고 뭐 그 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 참고하긴 하겠지만 일단 그분이 말씀하시는 턱이 어떤 형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정답이냐. 어떤 환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 재건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의견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 뜻은 없습니다. 전 제 의견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턱이 본인이 원하는 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10년 전에는 10년? 벌써 10년 더 됐구나. 한 15년 전에는요. 성형외과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 모두 다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만들면 나 잘했지 하고 홈페이지에 광고도 하고 버스에 광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하철역에 광고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요. 너무 흔해 빠진 V라인이야. 이런 느낌을 좀 요새는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요 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 라인을 얻기 위해서 내 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렇게 되면서 앞에서 보면은 요랬으면 좋겠어요. 요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지금 환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은 같은 분이에요. 참고로 2017년 3월 9일 날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 6월 7일 날 저한테 오셨던 분이고요. 2022년 7월 2일 날 저한테 다시 오신 분이에요. 자, 뼈 사진을 좀 볼게요. 이렇게 사각턱 많이 자르고 최대한 자르고 갸름하게 만들어 놓은 턱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갸름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턱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셨어요.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건 좋은데, 요런데 꺼져 보이는 거, 요게 싫으셨대요. 요런 거가. 그래서 여기를 조금 부드럽게 둥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근데 여기를 만들면,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것도 눈에 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재건 수술 자체는 여기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한 상태예요. 근데 3월 9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6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3개월이 조금 안 됐나?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선생님, 저 보형물 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무 넓어 보이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서운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저는 뺄래요. 그냥 빼고 필러로 어떻게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또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그냥 기준에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더 기다려보지. 막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3개월 정도 되면은 결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CT 보여드리면 3개월째는 그냥 봐줄 만한 정도지 이 입안에 아직 땡기고 막 안에 뭉치고 땡기고 하는 거 피크일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불편한 시기. 이게 최소 6개월이 넘어가야 입안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고 요런데 살들도 조금 정리되고 뭉친 것들 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은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성급하다. 좀만 더 기다렸다 결정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는 뺄래요. 이렇게 해서 이 보형물을 뺐어요. 근데 뭐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니까. 그래서 뺐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자, 뭐 여러분들 물어보시죠. 뭐 보형물 넣었다 빼면은 뭐 뼈침식이 생기네 어쩌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뼈는 전혀 변한 게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데 보시면 변한 게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뼈침식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거는 비교적 간단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필러를 맞아온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필러를 잔뜩 맞아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셨던 거는 여기는 안 하고 여기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진에서 어떠세요, 느낌이? 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난 여기 만든 게 싫어서 얼굴이 커진 것 같은 거니까 난 여기는 싫고 여기만 필러를 맞아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어떠세요? 물론 이건 수술하고 3개월밖에 안 된 거라 뭐 완전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비교할 정도는 되니까. 이거 꺼진 거 없애겠다고 뭔가를 만들면 여기 꺼진 게 보일 거라는 게 제 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만들었고요. 근데 환자분은 아니야, 난 여기만 만들고 싶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필러를 잔뜩 맞으셨고, 뭐 여기도 좀 맞으셨다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필러를 뭐 넣고 빼고 여기 넣고 저기 넣고 막 해봤겠죠. 근데 이제서야 깨달으신 거예요. 아, 필러로는 안 되는구나. 필러는요,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런 모양을 필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요 높이를 얻으려면 필러로는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풍선처럼 불어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 요렇게 커지듯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풍선 맞은 것처럼 이렇게 불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어요. 이때는 턱이 길어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싫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는 턱 길이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지금 재건을 다시 해달라고 오신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때도 턱 길이는 아예 안 만들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턱뼈 있던 자리거든요. 요 경계 보이시나요? 여기가 보형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환자분은 길어졌다고 느낄까? 그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돼 있는 똑같은 길이랑 여기서 약간 요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길이랑 그럼 환자들은 턱이 커졌다, 넓어졌다, 길어졌다라고 느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얘가 더 길어졌어요. 필러 맞았을 때가. 크기를 조금 비슷하게 보면요. 얘가 더 턱이 길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요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조금 내 의견을 강하게 환자들한테 주장하고 얘기를 하면 마치 혼내는 것처럼 되고요. 그냥 들어주면 왜 그때 자기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나중에 타박하고요. 그렇다고 안 들어주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고집 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대한 비율, 뭐 황금비, 황금 마스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신뢰하시나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 비율을 다 맞춘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참고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 작가분들이 말하는 그 황금비 있잖아요. 뭐 1.4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구도 잡을 때 쓰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구도 잡을 때 그 배치대로 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정감도 있고, 예를 들면 중타 이상은 쳐요. 근데 진짜 예술가들이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 보면요. 그 황금비가 때때로 무시된 사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참고 가치는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균이 이러이러하니까 요러요러한 비율로 일단 방향은 정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유독 그 방향과 반대로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요 경우를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다시 제가 복기를 해보면 환자는 요게 싫었어 저한테 왔고요. 저는 이걸 만들면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일 것 같아서 여기도 권했고요. 근데 환자는 이게 생긴 게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것 같고 V라인이 아니라 너무 넙대대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기는 필러로 여기만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필러로 여기만 만들어 본 결과 여기는 페이고 여기는 볼록하고 필러로는 이때 얻었던 턱선보다 되게 울퉁불퉁한 풍선 뿌른 모습만 얻으니까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거다라고 저는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와서도 선생님 저 턱 길이는 만들기 싫고요. 여기는 싫은데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17년도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저는 또 해야 돼요. 여기를 만들면 여기가 없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만들어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좀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게 이때가 너무 큰 느낌이 들어서 싫었다면 여기 조금 줄이고 뭐 여기서 여기 조금 줄이면 이렇게 막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동그란 느낌으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꺼진 거가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타협이잖아요, 결국. 그럼 뭐가 정답이냐는 거죠. 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환자분이 만족할지 저도 몰라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보고 만약에 정해라 그러면 이 셋 중에 정해라 그러면 저는 여기다 한 표를 줘요. 왜냐면 뭐 예쁘고 갸름하고 어쩌고 좋은데 요게 안정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0년 동안 제가 수없이 겪었어요. 이제 뭐 또 이제 수술 계획을 뭐 여기 필러가 잔뜩 들어 있겠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환자가 나이 들으면서 생긴 이 피부 변화도 보이잖아요. 이 팔자주름도 이때랑 보면 엄청 많이 심해졌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이 늘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필러 때문에 살이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서 또 늘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러 다 녹여서 얼굴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환자한테 당부한 건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으니,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나는 거기 맞춰서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그렇게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봤을 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 고집을 조금 부려야 되나? 빤히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게 보일 때는 말리고 싶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재건이 필요 없는데 재건을 계획하고 재료를 알아보고 부작용을 알아보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내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다이어트인데 살 좀 빼는 건데 그럼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지 왜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준비하고 대비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벌써 몇 자리 알아보고 뭐 납골당 알아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이 결혼식장 알아보고 다니는 거나 똑같잖아요. 야외 결혼식이 좋아요? 실내 결혼식이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환자인데 의사가 그거 물어보면 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묻지도 못해? 왜 날 가르치려고 들어? 왜 혼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쌍욕 얻어먹고 저는. 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돈벌이 하면 됐지 뭘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때론 들다가.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의사랍시고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거예요.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말려도 말려도 안 되나 봅니다. 결국은 인터넷 정보, 또 남들의 후기, 그런 경험담에서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러면 또 다음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정보도 있잖아요. 제일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레파토리 뻔한, 그러니까 병원에서 차트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레파토리 있거든요. 안면 윤곽 수술을 했어요. 볼이 처졌어요. 아큐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큐를 해봤어요. 효과는 없고 뭉치기만 하고 살이 흐물흐물거리고 신경 손상이 생기고 표정이 어색하고 뭐 그래서 윤곽주사 흉살주사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뭐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그래서 뭐 체외 충격파 이런 거라면 흉살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해봤어요. 그랬는데 또 뭐 별로 효과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뭐 보니까 실을 넣으면은 그 늘어진 게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따갑고 뭐 표정이 어색해지고 뭐 실이 만져지고 그래서 실도 뺐어요. 뭐 인모드를 하면 지방이 얇아지면서 피부가 탄력이 생겨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울세라 인모드 해봤어요. 근데 저는 효과 모르겠어요. 결국 거상뿐이 답인가요? 이게 모든 환자들의 레파토리거든요.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참 하루하루가 웃겨요. 어떤 환자는요, 와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되게 심란한 표정으로,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수술된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은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런 거나 조금 신경 쓰면서 조금 더 지켜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수술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인터넷 보고 그렇게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알아보고 계획하고 다니지 말아요.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환자분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정확하게. 한 분은요, 90도로 인사하고 나가고요. 나가면서 감사하다고 직원들한테도 인사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다가 그냥 못 가겠어가지고 병원 앞에 있는 빵집 같은 데 가서 빵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주고 저한테 주고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가면서 쌍욕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궁금한 것 물어보러 왔지 뭐 왜 나한테 훈계질이야 이러면서 쌍욕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의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 제 뜻에 동의하시면 저와 수술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수술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방송 준비한 내용이고요.